일부에서는 이제 권기호 이사장님이 그간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보다 심도 깊게 멘토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네. 저희 로컬씬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많이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례들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청소년들에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로컬이나 뭐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도시재생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진 지는 얼마 안 돼서 이거랑 어떤 연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냥 그동안 만나온 이야기들을 하면 저희가 보령에서 시작을 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팅을 많이 했는데 보령이 좀 우호적인 게 많았었나 봐요. 저희가 그냥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학교 네트워크가 있어서 네, 네네.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떤 사업 지역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작잖아요. 그래서 의성이나 고흥이 뭔가 시의적으로 되게 그 상징성은 있지만 저희도 작다 보니까 그런 먼 지역이나 인프라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건 되게 어려웠어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우호적인 학교가 있냐? 그 다음에 펀딩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이 있냐? 그 다음에 배후 도시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아예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강화랑 보령 이렇게 몇 군데를 찍어서 이제 파일럿을 진행했거든요. 네네. 그때 보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였고 뭔가 완전 시골은 아닌 그런 도시라서 거기서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지역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눈치를 보는군요. 눈치 보죠. 간 보는 그 작업을 하는데 많이 그 시간이 꽤 걸리고 자기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디어 내는 건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걸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짜고 준비하는 그 과정은 되게 고되고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막 이거 꼭 하면 어떤 뭔가 근사한 결과물이 나올 거다라는 걸 상상을 못 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안 하지. 뭐 내가 이거 학교에서 뭐 생기부 써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결과물도 아직 예상도 못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그냥 시행착오만 계속 겪다가 그래도 이제 남게 된 친구들하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나왔었던 게 애들이 머드 축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뭐냐면 보령의 머드 축제 기간이 되면 모든 보령 시민이 그 머도링 같은 머도리 머순이 같은 그 캐릭터로 입혀진 황토 찜질방 같은 색깔의 옷을 다 입어야 다 입거든요. 갖고 뭐 공공 버스 기사분들 아니면 뭐 시장 상인분들이 다 그 주황색 티셔츠 입고 계세요. 근데 뭐 그것도 되게 그냥 재미있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뭔가 다 하나 촌스럽죠. 네, 우리 동네 색깔이 다 하나로 뭉쳐지는 것 같고 그 시즌만 되면 민속촌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때 불만을 가졌던 것 중에 몇 가지가 머드 축제가 머드를 우리가 생각하는 해안의 머드가 아니라 산에서 머드를 퍼와서 그 이제 머드 축제 되게 왜냐면 그 부드러운 그 머리를 쓰는데 지역을 소비하는 그 소비적인 이런 문화가 너무 싫었던 거죠. 계속해서 자원을 없애버리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천연의 자원을 더럽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퍼써서 보령시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예산이랑 이런 것들 생각 안 하니까 처음 알았네요. 그 머드가 해변이 머드로 된 해변이 아니라 산을 퍼다가 바다에 뿌려가지고 머드 축제를 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그 머드 축제 우리 막 던지고 뿌리고 하는 그 머드는 되게 좀 고운 입자에 좋은 머드를 써야 돼서 그거는 그냥 바다에 널려 있는 그냥 그걸로 쓰진 않고 준비를 하는 따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따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거랑 똑같네요. 그 뭐 유명한 해수욕장이 모래 수입해다가 이렇게 덮어갖고 쓰는 것처럼. 그렇죠. 뭐 나비 축제는 나비는 또 딴 데서 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보령은 뭐가 좋을까 했을 때 너무 머드로 브랜딩이 되어 있으니까 보령에서 뭐 우리가 그러면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머드를 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역을 왜 우리가 이걸 알 수 없을까 했을 때 친구들이 보령 시내에 대부분 학교가 있으니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소년들도 지역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랑 보령 구석구석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이 지역의 이제 스토리들을 발굴했을 때 나온 게 관촌수필이라는 책 있죠. 제목은 예,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수능 때 되게 자주 네네네. 나오는 그게 네. 그 관촌에서의 그 이야기를 쓴 수필인데 그게 보령 대천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촌수필을 우리가 한번 써볼까 예, 했는데 너무 어려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감히 이게 뭐가 이게 비슷해야지 관촌수필 예, 2라고 예, 할 수 예.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감도 못 잡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낸 게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남긴 예, 예. 그 보물급 벼루가 3개가 있는데요. 오. 그 중에 2개가 보령에서 만든 오. 벼루고 그 벼루를 지금 3대째 장인이 만들고 계세요. 오. 산속에서. 예. 그래서 그걸 애들이 이제 찾아내서 벼루를 이제 이걸 해보자 했는데 예, 예. 벼루라는 게 쓰임새도 한정적이고 장인 벼루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텀블벅 펀딩으로 하나만 올려도 한 500만 원 할 텐데 예, 예. 그 정도로 비싸요, 벼루가? 그러니까 물론 싼 벼루도 있는데요. 우선 장인이 만들다 아, 보니까, 그쵸. 예, 예. 그래서 애들하고 벼루라는 걸 요즘에 누가 쓸까? 그래서 애들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타겟팅할 수 있을까? 페르소나 만들 때 인사동을 돌아다니는 60대 할아버지면서 강남 사시는 분, 뭐 이런 이런 사람 말고는 어디 관심 가져볼 사람을 예. 상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저는 네. 전래 동화, 전설 이런 데 보면은 뭐 무슨 황희정승의 벼루를 깨트린 종의 이야기 뭐 이런 예, 게 왜 예. 나온지 잘 알았어요. 그럼요. 500만 원짜리라고 아, 그럼요. 예, 그거, 그때는 그게 더 중요한 그렇죠.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황희정승의 지금으로 따지면 저 맥북 프로를 네. 깨트린 그런 가슴이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품성도 되게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지금 저희가 멘토리를 하면서 강화에서 이제 사업 지역을 옮기게 됐어요. 예, 여러 예, 그 사정으로. 그래서 강화에서 지금 하면서 그 나온 파일럿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강화가 전설 신화 예, 예. 만이산 많죠.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애들이 활용을 해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상품적인 거를 집중을 해서 만든 게 예. 강화의 뚜벅이 여행자들이 네네.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네. 예, 예. 근데 뚜벅이 여행자들은 우선 차가 없이 예, 예. 버스로 오잖아요. 근데 버스로 왔을 때 이제 되게 그들은 그 간편한 여행을 하기 위해 헤비한 막 그 예, 예. 이 음식을 안 하는데 네, 네. 강화는 그런 특산물들이 되게 다 막 새우, 뭐 전어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강화하면은 밴댕이회, 밴댕이회, 네, 그런 순무, 숭어 뭐 이런 것들. 가시오가피주, 아, 예, 예. 근데 반찬과 술과 안주가 딱 이렇게 갖춰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뚜벅이 여행자들이 도시락 같은 것들을 원하는데 네. 예, 예. 그들을 위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친구들이 그런 만이산이나 첨성당 같은 그런 신화를 했을 예, 예. 때 강화가 그 유명한 게 쑥이랑 예. 그다음에 한우 없는 동네는 없잖아요. 예, 예, 한우랑 예. 장어 이런 것들이 예, 예, 있어서 예. 곤맛 도시락은 그 강화 사자발 약숙을 필두로 한 순무 이런 예, 예. 비건 도시락이고요. 그다음에 호랑이 맛 도시락은요. 아, 호랑이 강화 맛. 아, 예, 예. 장어 그다음에 뭐 밴댕이 그다음에 아. 한우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이제 육류, 육식 도시락. 예, 육식 도시락. 그래서 요거 2개를 만들어서 한번 그 뚜벅이 여행자들을 예, 위한 예. 도시락을 만들어 보자. 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조금 무형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강화의 역사라는 게 역사의 고장 막 무슨 뭐 박물 예, 지붕 없는 예. 박물관 지붕 이런 없는 말, 박물관 이런 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애들한테 너무나 고루하고 안 와닿는 워딩인 거예요. 특히 일제 시대 역사 같은 거 뭐 군산이나 목포 예, 같은 예. 데들은 그 실제로 다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직 전해지니까 예.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강화는 고려잖아요. 애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강화라는 거를 아이들이 새롭게 브랜딩하는 건 서울에서 가깝고 강화에는 갯벌 그다음에 바다 산 이게 다 있는 곳이다 예, 보니까 힙한 문화의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강화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뭐냐 했을 때 갯벌이다. 갯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추위다. 그래서 이거 2개를 조합해서요. 예. 갯벌 선착장 앞에 있는 갯벌에서 얼어 죽을 강화라는 이름으로 영화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화의 갯벌과 추위를 정통으로 예, 예.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영화도 보고 그런 문화 기획을 하기도 예,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여러 그 실패 끝에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예.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좀 낼 수 있는 것들로 작게 지금 시작해 보고 있어요. 네.
뭐 참고로 아까 그 강화도의 청소년들이 도시락 이름 지은 게 호랑이 도시락, 곰 도시락 나오잖아요. 네, 곰맛, 호랑이 맛. 그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강화도의 고려 시대 때 이제 강화도에 이제 그 천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예. 대몽 항쟁을 위해서 예. 그래서 고려 역사만 생각을 하는데 만이산 참성단 이게 예. 그 더 선사 시대에 가까운 그런 역사 유적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 시대 와서 정족산성이 됐지만 삼랑성이라고 전설에 따르면 단군의 세 아들이 와서 성을 쌓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 이게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되게 이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거죠. 예. 곰도시락, 호랑이 도시락이 그런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무종린 교수님께서 로컬 컨텐츠 개발 방법론을 다시 좀 다듬으셨는데 이미 필드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네. 그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안 알려지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하는 수준이다라는 게 이런. 인식이 있다 예, 보니까 예. 그냥 저희가 지금 크루들 매번 1년 활동할 대학생 청년 크루들을 모집하는데요. 예. 그 친구들 그 지원서에 고등학교 때 도시재생 동아리가 있대요. 우와. 그래서 한남 그러니까 대부분 저기 뭐야 도시에 있는 예. 되게 좀 그 공부 잘하는 학교 예. 그런 학교들 출신들이 많은데 오. 거기에서 도시재생 동아리에서 그럼 뭐 했어라고 했을 때 예. 자기네들이 지역을 쉽게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지역의 상품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했대요. 예. 그래서 넌 뭐 했니라고 했을 때 올해 뽑힌 크루 같은 경우에는 한산의 모시 한산 모시. 한산을 자기네들이 해서 모시를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에코백이라거나 예, 이런 걸로 예. 할 수 있는 그 기획을 해서 오. 자기네들끼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 뭐 고향에 있는 학교였는데 예. 뭐 고향시에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런. 애들끼리 그냥 그렇게 예. 도시재생 동아리로 제가 근데 청소년들이 그 도시재생 동아리 하는 것도 참 희한하면서 신기하죠. 신기하기도 한데 내놓는 아이템도 참 신박하네요. 강화도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하자면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꺼내놓고 이렇게 유심히 보질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데요. 강화도가 북한의 황해도랑 예. 거의 지근거리에 맞닿아 있어요. 북한에 가까운 쪽으로. 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교동도에 되면, 네네, 그렇죠. 교동도 통해서. 아. 그러니까 강화도의 청소년들은 통일이 됐을 때 예. 문화적으로 남북한 교류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어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그랬던 게 그게 우리가 역사적 질곡을 겪어왔던 그 시대보다 더 초월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메타담론의 형태로 단군 신화를 가져가면 우리는 한 결이다. 예. 네, 민족의 정서를 함께 만날 수 있고 그 민족적 정서가 담긴 역사 콘텐츠로 함께 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좋네요. 예. 네, 남북한 청소년들이 그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곰도시락 그리고 호랑이 도시락 먹으면서 같이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 포인트가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 그다음에 계속 그 저희끼리도 낮추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림도 네네네. 그려지고. 예. 근데 그동안 지역에서 지역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강요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지역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숙제로 마을 유래를 알아옵시다. 전통을 알아옵시다. 그다음 농촌에 사는 애들인데 농촌 체험 마을을 가야 하는 그런 거를 애들이 강제화 하다 보니까 이게 좋다 그다음에 이게 아이템이라는 생각조차를 안 하려고 해요. 성장 과정 중에 이미 지겨워진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고 애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꺼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야지 되고 아이들이 자발성을 끌어내야지 되는 게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학교 밖에서 메꾸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사실 공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집안에서의 어떤 가정에서의 그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어떤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저희가 이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 애들이 모집하는 게 힘들어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런 설명을 했더니 어느 학부모님이 우시면서 대표님은 서울에서 좋은 집에서 자라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게 결론이다 해갖고 이게 좋으니까 애들한테 이런 걸 해보자고 할 텐데 나는 무식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냐고. 근데 나는 무식해서 애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쵸. 부모님들이 손에 그렇게 계속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
애들이 살기보다는 예. 뭐 그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걸 원하는 게 잘못된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예,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진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요. 제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저희 저희 지인들이 다니는 예, 예, 예. 학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거기가 막 국제중학교, 예, 예, 예. 외고 뭐 이런 데였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농산어촌 청소년과 지방의 청소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 노트북이라는 도구가 지방에서는 학업을 방해하는 도구예요. 아. 그래서 가정에 여유가 있어도 그거 안 사줘. 잘 안 사주려고 해. 오. 그리고 게임만 한다고. 예, 예, 예. 근데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한테 예, 우리가 프로젝트 한다고 준비물 노트북 적으면 맥북 같은 거 쭉 가져와서 자기네들끼리 PPT 만들고 그쵸. 자료 정리하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도구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정과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예, 예.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는 청년들이 비난을 받아요. 아, 창업을 하면 비난을 예, 받는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서 대기업들하고 이게 성공의 척도인 거예요. 아. 근데 농사도 짓기 싫은 게으른 놈이라 갖고 동네에다 가게 였는. 아. 그래가지고 인식이 안 좋아. 이게 얘가 창업가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예, 예, 예. 얘는 능력도 없고 게을러서 부모님 일도 안 돕고 부모님 등골 빼갖고 창업했다. 아, 자기만의 크리에이티브한 길로 간 게 예, 아니라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아, 얘는 낙오자다. 네, 낙오했는데 게을러서 부모님 일도 안 돕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저 자본금 어디서 났겠어? 부모님 돈 한마지기 팔아갖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완전히 낙오 방송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게 와. 거기에 조금 보태면 조금 그게 당신의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면 그것도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뭐 예, 어떻게 예, 하겠어. 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타인의 자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비난을.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지방에 가면 특히 관광 산업을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 작은 도시에 가면 카페랑 뭐 예, 예. 서점 같은 데가 힙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그걸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다가 예. 본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뭔가 얘가 뭐 하는지 뭐 그냥 커피 파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얘 뭐 대학은 나왔대? 뭐 취업은 했대? 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돈 많은 집 놈들이 그냥 와가지고 일하는 건 싫고 그냥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겉멋만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저 이거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로컬 크리에이터 어떤 교육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만들어 드리면 그렇게 이력서를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로컬 씬에서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보통 자기 이력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주시거든요. 저희도 그걸 이해하고 심지어는 새로 소개받는 분의 뭐 얼굴이나 뭐 외모나 성별도 안 듣고 무슨 일을 하신대 이렇게 만나는데 지역 감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짧게 이야기 나눴는데 맨 처음에 지방에서는 좋은 대학교 가면 그냥 서울에서 점수로 나열했을 때 상위에 있는 대학을 가면 막 어이구 우리의 뭐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네. 플랜카드를 붙였다가 그 대학을 나온 친구가 지방에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창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반겨요. 예. 어이구 우리 동네에서 뭐 해보려고 훌륭한 하는구나. 애가 왔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의심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놈이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서 돌아온 거다. 뭔가 나고자. 그러니까 지방에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히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땐 예. 이게 조금 다른데요. 내부인 외부인을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A 지역 출신이랑 예. 그다음에 혁주님은 A 지역 출신이 아닌 서울 사람인데 예. 제가 돌아가는 거랑 혁주님이 들어오는 거랑 그 태도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예. 뭔가 외부 사람이 오면 예. 우리 동네에서 뭔가 저 사람이 해보려고 하는구나, 해볼 게 있구나 예. 해가지고 보시는데 예. 우리 동네 애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예. 하면 뭔가 패배자라고 생각하세요. 귀양 왔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네, 이쯤에서 지난번 마을의 진화 편에서 예. 조희정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유형 중에 예. 유턴형, 제이턴형, 아이턴형 이렇게 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조희정 박사님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그 내용 예. 좀 집중해서 좀 얘기 나눠봐야 되겠네요. 이 지역별로 환경 차이도 중요하지만 이미 갖고 계신 어떤 감정의 차이, 또 어떤 생각의 온도 차이 이런 것들이 사실 무형의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현장에서 마주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 쌓이고 쌓여서 지방을 정말 진절머리 나게 하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것 그 중에
지방에서 나고 자란 친구와 예. 그다음에 지방 서울이나 뭐 도시를 경험해서 아니면 이것저것 경험을 쌓은 사람과 자질은 차이가 없을지언정 지금 당장의 역량의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애향심이라거나 막 내가 이거 막 우리 동네에선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뿜뿜해도 지금 이 역량 차이를 메꿔서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오히려 나고 자란 사람들한테 너무나 박하다 보니까 이게 친구들을 로컬의 오리지널 로컬 사람을 로컬의 크리에이터로 키워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두려움이 앞서요. 네. 이 홈 경기를 잘해야 어웨이도 잘하는 건데. 홈이 너무 박해요. 네. 그잖아요. 우리 옛날에 누구였죠? 기성용인가요? 아, 예. 네가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그것처럼 기성용 씨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홈에서 뛸 때 너무나 어떤 칭찬보다는 우리 문화 자체가 박한 그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자식 사랑해요. 우리 동네 애들 다들 청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나 냉정하게 무슨 심판처럼 하시니까 기대치가 크시니까. 저는 갑자기 권기호 대표님이 낙타무리를 이끌고 바늘 구멍을 통과하시는 그런 분 같이 여겨져요. 그러니까 예. 네. 이게 낭만적으로만 보았네요, 저도. 예. 얼굴 표정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셔가지고, 그 매체 인터뷰나 이런 데 나오는 사진도 보면 항상 행복하게 웃고 계셔서, 청소년과 함께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랬는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거 아니죠. 또 울기까지 하면 더 밉상을 받아서. 네. 왜 그래서 그 칼럼이나 이런 데서 내용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그런 관념을 다 이렇게 다 깨트리는 얘기들을 하시는지 좀 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뭐 리모델링 프로젝트 이야기 쭉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도까지 갔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은 게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화에 살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고흥에서 예전에 활동할 때 고흥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저희가 되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애들이 고흥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를 위한 축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즐길 거리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만드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운동회조차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게 너무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강화, 정선, 보령, 의성, 고흥 이런 데들을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면 조명되지가 않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 네네네네. 근데 그게 모든 지역에 있지도 않고. 근데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뭐 누가 붙잡아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좋아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뭐 비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살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분들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이들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외부로 전달돼야지 그냥 그런 거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 왔을 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줄이셔야겠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서로 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영월군에서 찾은 이야기 중에 효자 연려마을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효자 연려마을이라는 데가 영월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군민들도 잘 모르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21세기 안 맞는 연려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랑 찾아냈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 이 연려라는 이름 때문에.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조선시대 때부터 거기는 효자 연료가 많이 나는 곳이라 효자비 연료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효자로 그 브랜딩된 곳인데 재밌는 풍습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장독을 물려주는 풍습이 있는데 여기는 산골짜기 마을이라 외란도 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장들이 있고 거기서 담은 장들은 풍미가 깊다. 근데 여기가 이제 체험 마을로 어르신들끼리 그냥 그렇게 장을 만드는 그런 근근히 그런 일들을 하시는 곳인데 이제 애들이 영월에서 그런 걸 찾아내서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효심 깊은 고장이니까 여기를 그동안 어르신들이 체험마을이나 대포장 제품으로만 예. 그 장들을 만들었는데 요걸 소포장 패키징을 해서 어버이날 펀딩을 해보자.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기획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강화에서는 교동도에 실향민들이 실제 사세요. 네네네. 몇 분 사시고 계신데. 북한 가까운 곳이죠. 네. 그러니까 고향이 보이는 곳에서 사시고 싶다고. 근데 그분들이 기억하시는 음식들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80, 90이 다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함흥냉면, 평양냉면 정도가 그 북한 음식이죠. 북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억하는 음식은 되게 소박한데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뭐 월급인지 배급인지 받으셨을 때 하면 그 깨랑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볶아주던 강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생일날만 되면 해주셨던 추어탕 이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분 정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 할아버지들의 추억을 곁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담긴 콘텐츠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만들어서 한번 레시피북을 만들면 좋겠다. 근데 엄청 심심하더라고요. 그 맛들이. 예.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아이들과 억지로 막 축제라거나 무슨 뭐 공유회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역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뭐 무슨 마을 역사 찾기 아니면 무슨 뭐 세대 교류하기 이런 억지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즐겁게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해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건 강화 청소년 여행사예요. 강화 청소년 여행사는 어떤 거냐면 보통 여행 상품은 체험이나 아니면 뭐 저기 그 멋진 장소들을 중심으로 짜잖아요. 근데 저희는 강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행사를 운영할 건데요. 대표적인 상품은 강화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적 여행하던 코스들.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트 코스로 뭐 이런 데들을 가지만 실제 강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데이트 코스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추억이랑 엮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들이 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딱히 지역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요. 그 지역 축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잖아요. 뭐 동물을 괴롭힌다, 생물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냐. 또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대안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화천 군민들이 산천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막 100만에 육박하는 그 축제로 만들어낸 거는 정말 우리같이 외부인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천어 축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와 이제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이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지역을 조금 소비하는 축제들은 특히나 그런 어떤 계속해서 뭔가를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가치들이 조금 무너져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텐데 그냥 이걸 어느 순간 참가자가 안 와서 망하게 두는 것보다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축제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축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해달라.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좀 만들어달라. 근데 이게 보통 지자체들은 작년 9월, 네네. 10월에 이미 예산 다 짜잖아요. 그쵸. 그리고 누가 가져갈지도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1,000만 원은 어떻게 뺐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1,0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 절대 애들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애들이 우리 동네 애들이 뭐 해본다고 하니까 한번 돈 좀 줘봅시다 이런 정도고 어떤 지역 축제를 대신할 수 있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있어서 이권이 걸린 거는 저희 같은 데들이 함부로 저희 보따리상이라고 불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고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돌아다니는 팀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에도 저는 어느 정도 그냥 동의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팀들이 그렇게 지역 보조금 그렇죠. 빼서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희도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감내하고는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이권이나 뭐 피해갈 게 너무 많아서요. 이런 거 다 피해가면 할 게 없어요. 아무래도 그 투표 가능한 연령대도 좀 더 젊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까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좀 아쉽네요. 이건 뭐 소원술이나 민원 처리처럼 지역 축제를 그렇게 내주고 끝냈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네요. 그 투표도 진짜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뭐 그냥 말해도 되겠죠. 편하게 해주세요. 투표 진짜 저거 위험한 거가요. 뭐냐면 특히 서울에서는요. 친구들이 친구들도 아니지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투표권을 하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땄잖아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만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이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뭔가 선택한 경험이 없게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투표권이라는 게 진짜 정당하게 주어지는 걸까? 어떤 생각이냐면요. 정말 단편적인 그러니까 일례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4월 전에 생일이 지난 친구는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투표했니? 네, 투표했어요. 야, 몇 번 뽑았는지는 안 물어볼게. 너 저기 뭐 당선에 기여했어?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당선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가 당선됐는지도 몰라? 그냥 아빠 따라가서 아빠가 하는 거 했어요. 이게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투표율이 올라간 것도 뭐 그 친구들이 몇 명 해서 올라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문화가 되고 실제 투표 연령이 더 낮아진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막 의지를 갖고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되게 위험한 게 될 것 같고요.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보통 서울은 한 동네에서도 가물을 나누고 막 이러잖아요. 동네라고 하는 구 정도에서. 근데 지방은 저기 강원도 같은데 뭐 화천, 춘천이 뭐 인제 막 이게 다 묶여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이나 그 사람들이 애들한테 한번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뭐 울산 같은 데서는 과메기도 그거 하면 당선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사실 지방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결과물로 하여금밖에 바꿀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들이 바뀔 것 같아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지금 아까 낙타 무리를 데리고 바늘 구멍을 통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통과해서 머리라도 들이밀어서 봐봐요. 이제 조금만 하면 몸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 대한민국의 경험 환경 구조의 차이를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로 대도시라고 표현하기 전 좀 싫은데 다 똑같은 도시잖아요. 근데 대도시 소도시의 어떤 차이, 그다음에 서울 같은 뭐 서울 부산 정도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논의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다들 좀 비슷한 환경에서 좀 비슷한 정책에서 아니면 비슷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도 좀 무리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동안 하신 말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는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험한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좋다. 어떤 거냐면 보통 이 말을 하면 노인들은 그치 농촌에서는 다 험한 일이지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험은 다른 게 청소년들이 지역을 탐험하고 그다음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실험하고 그다음 전문가들이랑 같이 경험한다. 그래서 이제 3가지의 험한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농산어촌이라는 데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중소도시 이것도 아니고 농산어촌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계속 그 농산어촌을 다니면서 우리처럼 외지인들 그다음 로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새롭잖아요. 뭔가
뭔가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뭔가 작은 이야기들조차 재미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큰 도시에서 서울의 인프라를 못 따오면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막 코딩 교육, 뭐 메이커 교육 이런 걸 강사 없이 시설만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예, 할 수 예. 있으면 교육에서도 우리가 뭐 배움이라는 거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브랜딩 자체를 고흥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 예, 예. 저기 의성에서만 할 수 있는 예, 교육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면 뭐 MTA 같은 스쿨들이 막 예, 시카고 예, 돌고 예.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우리도 전라도 돌고 강원도 예, 돌고 예. 경상도 돌면서 이뤄질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금 뭔가 핑크빛 미래는 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로컬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쪽으로. 네, 근데 예. 그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삼는 거죠. 저희가 평이하게 지금 대화를 나눈 거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얘기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대중적이진 못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분들은 생존의 고민이 있는데 네. 저희는 약간 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를 이끌고 있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환경운동. 예. 예. 그리고 깜짝 놀랄 발명품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라는 이런 예, 예. 환경 문제 해결이 좀 환경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래 세대가 자기가 살아야 될 예. 부모 세대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남겨주니까 자기 시대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정당에 입당을 해서 당직자가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뭐 새로운 형태의 정치 돌풍이 일어나는 데는 다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5차 산업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그랬는데 아까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게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그동안 로컬이 소모되고 있었다면 예, 예. 지금 등장하는 차세대 로컬 크리에이터인 청소년들은 로컬을 자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약간 뭐 밀레니얼 세대도 좀 맞물려 있긴 한데 꼰대가 되지 말고 로컬이 자산이 될 수 예, 있도록 예, 예,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공유 자산인데 윗세대만 가져가지 마시고 네. 우리를 위해서도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로컬 신동이 나타날 것 같아요. 로컬 트로트 신동만 신동. 있는 게 아, 아니라. 신동. 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사실 청소년들하고 뭐 교육한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청소년들하고 이런 프로젝트 작당 모의들을 할 때 예. 저희의 미션이 이 동네에서도 살았으면 좋겠는 어떤 예, 최종 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희망적으로 애들이 이런 경험만 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냉정하게 말했을 때 예. 뭐 지역에서도 뭐 좀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하고 예. 좀 이렇게 잘 액티브한 친구들이 저희랑 프로젝트도 해가지고 막 발표도 하고 성장을 쑥쑥쑥쑥 해가지고 예. 좋은 대학교 가요. 그게 아니면 뭐 다른 도시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예, 뭐 이런 경험들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우리가 보통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게 예. 우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까지 내려가려면 우선 지금 조금이라도 잘하는 친구들이랑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 결과물에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애들이랑 이런 거 해서 벼루도 찾아냈고요. 뭐 도시락도 발견했고요. 이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그렇죠. 해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네.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보다 아이들은 절실하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운영비를 받아서 예. 운영을 하니까 저희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애들한테는 이 형 누나들은 뭔가 지역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뭘로 살아? 뭐 예, 커피숍을 해? 아니면 뭐 저기 카페를 만들어? 뭐 빵집을 만들어? 아니면 농사를 지어? 예. 그거 말고 다양한 삶이 뭐가 있어요? 농협 들어가는 거, 공무원 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뭔가 창업하라 그러고 창직시킨다고 하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도 저희도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셜 벤처들이랑 같이 소셜 벤처들이 하는 일들 들어보면 와 기가 내가 뭔가 이런 일로도 예, 돈 벌 수 예.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하는데 이게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축구 경기 보면 예. 축구 경기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선수별 평가 나오고 평가 나오고 예. 이러는 것들이 이러는 그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는데 예. 거기랑 저희가 있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랑 매칭을 시켜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미션은 그거였어요. 맨 처음에 시작은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배우는데 예. 코딩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더라.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죠. 예. 야, 내가 만나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애들을 만난다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짠 게 아이들이 그 기업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니고 예. 프로그램을 하는 법을 배우고 예. 이제 아이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드론이랑 그다음에 캠코더 한 대랑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선수 분석을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지방에 그 조기 축구회가 예. 뭐 10개, 20개가 아니에요. 어떤 도시든 굉장히 많은 조기 축구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조기 축구회가 대부분 운동장을 학교 운동장을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 일요일 날 지키고 있다가 아저씨 이번부터 쓰시려면 10만 원씩 내세요. 해서 10만 원씩 받고 아저씨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돈을 내라 그래서 냈고 이제 아저씨들 축구하는데 우리가 구석에서 이거 뭐 할 거다 그랬더니 야 이거 해라 뭐 이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보고 이제 아저씨들이 그 축구하는 거를 보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데이터 분석을 하고 경기가 끝났을 때 기록원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네,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꽁돈 받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 설명하면 또 귀찮으니까 우선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항상 아저씨들이 그러세요. 야, 이거 거기서 뭐 센터링을 안 올려서 뭐 골을 못 넣었다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해서 그 아저씨들 한 분 한 분한테 이제 전력 분석을 해드리고 그걸 했더니 지금 17주 차까지 예약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걸로 돈을 170만 원 벌었다가 아니라 아이들은 우리 동네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 코딩 교육이다 이래서 그게 뭐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배워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걸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다. 근데 이게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좀 재밌는 게 약간 그 영웅 신화 같은 데 보면 큰바위 얼굴처럼 그 어떤 모습을 쫓아가다 본인이 그런 영웅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몰라서 방법을 찾는데 이미 친구들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고 있네요. 우리 조기 축구에 분석되니까 도시 가지 말자. 여기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네요. 근데 그게 지자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그거 한번 우리가 제안했더니 어이구 이거 애들이 그러면 이거 스포츠 분석과 창업을 하면 되겠네요. 또 창업을. 아이고 그러면 애들이 만약에 3명이서 200만 원씩 하면 6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매주 그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을 얼마나 쪼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단순화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청소년일 때는 이것도 해보고 아까 실증 낼 수 있는 권리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대신 저희는 청소년 주식회사라는 이름 아래 아카이브를 해놓고 아이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다음 기수에 또 오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거 했어. 너희들이 여기다 보태보자. 이러면 계속해서 기수가 쌓여가고 경험이 누적되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주식회사의 모델은 아이들은 회사원으로 자유롭게 그 실험하고요. 지자체랑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한 형식으로 우리는 그 안전망 안에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진짜 유스 시스템인데요. 로컬에서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브라질의 축구 선수 명선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로컬 컨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 있고 거기에 본인들의 직무 능력도 붙이는 경험들을 하니까 제 느낌은 약간 매운맛 키자니야 이런 느낌 드네요. 네,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조만간 그 낙타무리가 다 바늘구멍을 통과할 걸로 믿습니다. 갑자기 종교 방송이 경건해졌네요. 요즘 종교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사회적 협동 좋아하는 멘토리의 권기호 이사장님 모시고요. 오랜 시간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눠봤어요. 로컬의 미래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